싱글파이어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제주 사는 파이어족 알머리 제이슨님을 다시 모셨어. 단순히 상승장에 운에 기대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조기 은퇴 이후에 운을 극복하는 꾸준한 주식 투자 노하우를 책으로 이제 출간하셨다고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거의 일과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확실히 그때 이후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일단 좋은 점이라고 하면 출연 이후로 생긴 추가적인 기회들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라고 하면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파이어족이라는 테마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소상공 파이어족들에게는 중요한 철칙이 있는데 들어온 기회는 마다하지 않는다. 투자 수익은 간헐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쓰는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잖아.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려면 가끔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좀 더 내 원래 라이프 스타일을 해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잖아. 그 생각이 나. 상승장에 운이 좋았으니까 벌었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내가 운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투자를 1년 한다고 하면 11개월은 기분이 나빴거든. 그럼 어떤 것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냐 했을 때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기분을 극복하는 어떤 마인드셋을 갖추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막막함이었거든. 공부를 한답시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수익이 날까? 앞으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지금 벌은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막막함이나 막연함 같은 것들이 처음에 투자에 입문한 사람들이 꼭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막연함을 극복하는 게 운을 극복하는 것과 상통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썼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일 경우에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닐까? 은퇴 이후에 그건 되게 도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거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실력보다는 마인드셋으로 극복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는 분들이 훨씬 많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크고 손실의 위험이 높은 자산이라는 이제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흔히 얘기하는 주식은 도박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도박처럼 주식을 대하면 당연히 도박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보면 당연히 자산 증식이 일어날 수 있어.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연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 올바른 방법을 유지하고 어떤 본인만의 스타일을 완성을 한 분들은 끝도 없이 자산이 늘어나. 끝도 없이? 오히려 부동산이 그 상승하는 속도랑은 비교도 안 되게 주식으로 굉장히 크게 돈을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슈퍼개미가 된 분들도 있고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나 어떤 수익의 포텐셜 한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업종이라든지 종목 고르는 기준 소개를 해줄 수 있어? 투자하는 성향 측면에서 좀 내가 선호한 특징이 있다면 많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로 잃을 것 같지 않다. 많이 떨어져 봤자 마이너스 10%다. 그 정도면 시간으로 기다릴 수가 있고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보이면 나는 좀 투자 비중을 키워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야.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손실률을 최대한 없애는 거야. 우리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어떤 일부를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돈을 다 벌어주는 거고 사실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게 없어. 그냥 그들을 믿고 기다리면 저절로 자산이 증식이 되거든.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하더라도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진짜로 자산이 커졌을 때 안일하게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지. 주식에 입문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로 허투루 매매를 하지 말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투자 기회일 때만 돈을 쓰자. 40, 50개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좀 의미 있는 비중으로 이건 진짜 투자 기회다 라고 해서 결심을 하는 종목들이 2-3개가 안 되거든. 실제로 내가 자산 증식을 했을 때도 한 3-4개 정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수익금을 만들어줬거든.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맞은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서 수익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지 매수 매도를 엄청 잘 해가지고 조금씩 수익이 나서 이렇게 점프한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 이미 상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빠진 경우잖아. 낙폭이 엄청 컸을 거 아니야. 근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멘탈이 무너졌지. 그 당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로 안 올라오려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었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면 나는 앞으로 무슨 위기가 와도 똑같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오를 했었고 그때 했던 것들이 뭐 책도 썼고 클래스도 만들었고 디자인 알바가 있다. 그럼 제가 해야죠. 그래서 가서 또 하고 몸으로 구르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운도 좋았지만 다행히 주식도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 그 2020년에 그 1년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졌어. 손절하지 않은 거지 그때. 그때 손절 안 했지. 그때 내가 했던 고민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동은 무엇인가였거든. 내가 진짜로 100% 이상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액수로 보면 4억이 1억 7천이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거 너무 무섭겠다. 무서웠지. 무서운데 아무것도 안 했어. 기다리면 결국엔 돈이 벌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을 못해. 매도는 언제 해요?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근데 매도를 언제 하는지는 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세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어. 그리고 맞았기 때문에 주가 그에 반응해서 올라줬어. 이제 제일 해피하고 감사하게 팔 수가 있는 거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어. 근데 그럼 틀렸다는 게 확신이 들면은 파는 게 맞아. 그래야지 교훈이 생기고 오답노트를 쓸 수가 있어. 애매한 건 뭐냐면 테마에 갑자기 엮여서 갑자기 올랐어. 혹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와서 빠졌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빠졌을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사건이 내 원래 투자 아이디어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일단 보고 영향이 없다. 그러면 주가 하락이랑 상관없이 홀딩을 하거나 더 매수를 하는 게 맞고 운이 좋게 내가 원래는 내년을 보고 투자한 게 지금 당장 올라버렸어. 그때가 사실은 제일 이제 행복한데 고민되는데 안 팔았더니 후회되는 일도 생기더라고. 그게 또 빠지니까 이제.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우리가 개개인이 추구하는 연평균 수익률이 있으면 좋아. 나는 1년에 뭐 10% 수익을 내고 싶다. 1년에 15% 혹은 뭐 20%. 그 수익률과 비교해서 당장 오른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1년에 20%를 벌고 싶었는데 3개월 보유했는데 갑자기 20% 올랐어. 그러면 오히려 행복하게 팔 수가 있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운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어떤 현금 보유도 갑자기 운 좋게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또 찾아다닐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렇게 테마에 올랐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걸 보면서 쓰라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겠지. 차트도 보면서 이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차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차트는 안 보는 게 맞아. 특히 초보 투자자는. 내가 투자를 시작한 지 4, 5년이 안 됐다. 그럼 차트 안 보는 게 맞아. 근데 아마 보일 거야. 진짜로 큰 돈을 번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맞췄을 때 정말 크게 벌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맞췄을 때 정말 크게 벌려면 단기간의 차트 변동을 다 무시해야 돼. 단기 고점을 잡고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고점 꺾였고 이제 5% 됐으니까 손절매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상승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 핵심은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크기가 중요하지. 이 기업을 지금 요 차트에서 딱 맥점을 짚어서 타이밍 좋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코로나를 맞아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9점 말고 완전 멘탈이 흔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현금 비중에 대한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데 혹시 어느 정도를 본인은 추구하는지가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만큼 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금 비중으로 좀 커버를 하려고 하고 내가 봤을 때 마음이 편한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 마음이 급하거나 초조하면 안 할 수 있는 실수를 알면서도 하게 되거든. 분기에 한 번 정도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은 오른 부분을 일부 팔아서 다시 현금 비중을 30% 맞추고 혹은 주식이 빠졌다. 그러면은 30% 늘어난 부분을 빼서 주식을 더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형적인 리밸런싱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이지. 현금은 기회라는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내 투자 성과를 절대로 발목을 잡지 않아.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금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거든. 혹시 2022년에 제이슨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내가 눈여겨봤던 섹터 실제 사진 않았고 이런 데는 더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 했던 데가 건설이랑 건자재, 건설기계 이런 쪽도 있고
정당에 상관없이 공급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은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비용이 코스트가 커지는 바람에 음식료들이 주가가 안 좋은데 어찌됐든 판가를 올리거든. 그 판가가 계속 따라 오르다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고, 일단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 테마성으로 봤을 때 로봇이랑 우주항공 그쪽은 언젠가 한 번은 테마는 무조건 탈 것 같고, NFT랑 메타버스가 처음에 미디어에 노출된 시기는 올 하반기가 아니야. 1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아무런 실체도 없었고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러던 게 1년 사이에 갑자기 관심을 받은 거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미디어에 여러 번 반복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거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로봇이랑 이제 우주항공이 나왔던 거야. 재밌는 북토크 진행해봤고, 자기가 실력을 쌓아서 진지한 투자자로 이제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려고 오늘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서울에서 잘 놀다가 갔으면 좋겠어. 안녕.